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주말 새 발표가 된 얘기, 지원자만 무려 530명이 몰렸습니다. 대략 지난 선거를 고려했을 때 20명 정도가 당선권이라고 하면 25대 1 정도가 될 텐데요. 내일부터 면접 심사를 거쳐서 후보 순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차재현 교수님, 역시 그래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물론 영입인재 출신들이 있습니다만 과거 용산 참모 출신들이 비교적 많이 공천 신청,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다가 입법부에 뭔가를 좀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많은 희망과 좀 기대를 갖고 아마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사실 총선 국민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그러한 지금 이 기류가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차별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용한 공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비교되는 공천 잘했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46석 중에 최소한 한 20석 이상은 갖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20번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지역구 공천을 보면 소위 말하는 친윤 불패라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윤 주류가 이렇게 생활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용산 출신들 입장에서는 나도 한 번쯤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분들의 기대처럼 소위 말하는 이 친윤 불패 또 친윤 주류의 생활이 만약에 이 비례대표에서도 드러날 경우에는 과연 전체적인 총선 전략으로는 좋을 수가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혁신 공천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피수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용산 출신을 비롯한 기존에 좀 잘 알려진 인물들보다는 뭔가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 부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지도부도 이 비례대표 순번 두고 이른바 종북 인사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도부끼리도 회의를 좀 많이 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론이 있었던 그 부분이 알려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도태우 후보 과거 구구 성향 사이트 100게시글에 공유를 한 부분, 특히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때문에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뒷말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광주 출사표를 던진 박은식 비대위원, 이거 문제 논의해야 된다. 김경률 한지아 비대위원 중도층 이탈 우려된다. 한동훈 위원장 일단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힘이 발표한 얘기를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좀 재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얘기까지. 서영주 대변인님, 상대당으로서 이 국민의힘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경론을 이어갔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저게 모두 다 이제 공천하는 그 대표들의 고민이겠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에는 이 공천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다, 아주 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속사를 들여다보면 저런 겁니다. 아까 비례대표도 그랬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했습니까? 이번에 유례적으로 현역들이 많이 살아났다라는 비판을 하니까 그러면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에서 한번 그거를 만회해보겠다 했는데 겨우 만회한다는 것들이 용산에서 나오는 용액관들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공천에 대해서도 현역,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한테 이쁨 받고 싶은 그런 공천하겠다 했는데 도태우 변호사 보세요. 보면은 지금 현재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따지고 보면은 거의 구구적인 일베그를 즐겨 애용하던 분을 말하자면 대구의 심장에 그냥 꽂아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분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의 공천의 기준이 뭐였냐? 다 그냥 말하자면 세력끼리 나눠먹은 것이었다. 그러면은 비례공천이 하는 지역구는
박진윤, 윤핵관들이 다 살아남아서 가는 거고 저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참 고약한 상황인 겁니다. 함부로 결정하기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겉으로는 조용한 공천을 했지만 예. 비례를 보나 지역구를 보나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모두 다 윤심과 한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본인들끼리 나눠 먹는 게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막이 바로 새로 들어온 자막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 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 눈높이라는 말도 좀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오고 갔고 5.18 폄훼 논란, 도태우 후보에 대한 재검토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각 당 여전히 공천 과정이 마무리가 된 듯하지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